너무 힘들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동안 사랑했다. 뭐? 이혼하자는 소리야? 그래, 우리 헤어져. 이혼하자. 참나. 근데 이혼할 땐 하더라도 줄 건 줘야지. 내가 뭘 줘야 되는데? 이 집 원래 내 거잖아. 집을 주든가 집값은 줘야지.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잘할게. 어? 여러분, 이혼해 보셨어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이혼하실 거예요? 이것도 좀 이상한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평생의 동반자로 약속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서로 좋아 죽을 듯이 잘 살다가도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거기다가 이혼을 하는 방법도 참 천차만별이에요. 지저분하게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깔끔하게 합의해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둘이 같이는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부가 같이 만들어 놓은 집과 재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깔끔하게 합의를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요, 이럴 때 이혼 소송을 하는 거고, 판사님께서 판결을 통해서 강제로 재산을 나눠주십니다. 이렇게 이혼을 할 때 부부의 재산을 강제로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재산분할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현재 남아있는 재산을 가지고 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만큼 나눠 갖는다 입니다. 이혼 소송 시 판사님은 결혼을 할 때 누가 돈을 얼마나 가져왔고 또 결혼 생활 중에 누가 얼마나 돈을 벌어왔는지 등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여도라는 것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기여도에 따라서 양쪽에 남아있는 재산을 싹 다 모은 뒤 기여도만큼 재산을 분배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재산은 예금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나 부동산처럼 플러스 재산뿐만 아니라 대출금이나 마이너스 통장처럼 마이너스 재산도 전부 다 포함한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결혼할 때 비용도 똑같이 부담하고 월급도 똑같이 반반, 돈을 쓴 것도 똑같이, 그리고 집안일도 똑같이 했다? 그러면 둘의 기여도를 5대5로 해서 딱 반씩 가져가는 거죠. 이러면 당연한 것 같고 하나도 안 어렵죠. 뭐 이혼하기 쉽죠? 근데 사람 사는 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정말 이러면 얼마나 깔끔하겠습니까? 집집마다 나름대로의 사연들은 다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온갖 일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들이 도움을 받아서 이혼 소송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몇 개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 질문들을 속 시원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유책 배우자일 때 재산 분할. 에헤이, 그 배우자 놔두고 바람 피셨나 보네.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한쪽이 바람을 피운다든지 유흥에 너무 빠져 있다든지 이런 것처럼 결혼 생활이 파탄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유책 배우자라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파탄낸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네, 이런 유책 배우자들도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만큼 분할 받는 것이니까요.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돈 벌어 온 거는 돈 벌어 온 거고 두 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어딨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신 유책 배우자들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한 손해배상이니까요. 손해배상이 뭔지 모르신다고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외도를 하거나 유흥이나 도박에 빠져서 집안을 거덜냈다. 그러면 재산을 형성한 데 기여한 정도가 매우 작아지겠죠? 그러면 그 거덜낸 사실까지 판사님께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기여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여도가 엄청 줄어들겠죠? 그러니 외도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랑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게 최고인 거 잊지 마세요. 전업주부일 때 재산 분할. 그러면 일하지 않는 주부는요? 돈을 안 벌어오니까 기여한 게 없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전업주부는 돈을 벌어오는 게 없는데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법원은 전업주부가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재산 형성에 기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전업주부가 거액의 상속을 받거나 재테크를 해서 돈을 불렸다. 그러면 그 부분도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 법원은 기여도로 고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을 하게 되면 전업주부들은 생계수단이 없으니까 법원은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기여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서 전업주부가 만약에 재산을 유지, 관리, 감소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기여도가 깎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가 과하게 사치를 부렸든지 재산을 낭비했다든지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댕겼다든지 이런 사실들이 있으면 기여도는 깎이게 되겠죠. 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최근에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한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 비율을 50%로 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황혼이혼의 재산 분할, 해마다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뼈 빠지게 키우던 자식들 다 결혼시켜서 독립시키고 난 뒤에 이제 내 인생 살란다, 각자 인생 살자 하면서 이혼하는 걸 황혼이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황혼이혼을 잘 살펴보면 한쪽이 상대방을 폭행을 했거나 계속 못 살게 괴롭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까요? 황혼이혼으로 재산 분할을 하는 것도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누가 얼마나 재산에 기여했는지 따져서 기여도를 결정하고 그걸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황혼이혼은 같이 살아온 기간이 길다 보니까 딱히 자료라고 할 게 남아있지도 않아서 기여도 산정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평생 폭행에 시달려온 나는 정말 이혼을 하고 싶은데 근데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렇다고 이걸 이혼 소송을 하자니 그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한테 재산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이혼만 해달라 라고 하고 그런 내용으로 협의가 됐다고 각서까지 썼어요. 그렇게 이혼이 됐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한 푼도 안 받고 이혼한다고 하는 게 협의가 된 걸까요? 와, 이건 좀 아니잖아요. 대법원은 이 사례에서 비록 협의로 이혼은 됐다고 보더라도 재산 분할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 없이 일방이 무조건적으로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는 무효라고 봤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돈 같은 거 다 필요 없다 라고 한 사람이 진짜로 돈을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라 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서로 존중과 배려를 하면서 이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사랑했던 사람과의 짧으면 짧았고 길면 길었던 결혼 생활이었던 만큼 서로 존중과 배려를 하면서 이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